독자적인 우리 문화를 가져가겠다는 자주성이 생기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체도 유일하게 달라지는 시기가 결국은 주사서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보면 별로 볼 게 없어요. 삼국시대의 서체하고 그 다음에 주사다. 여러분들이 요새 완담 청전이나 혹시 봤을 거예요. 그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많은 자료를 해서 고증해놨지만 미국 것도 있던데 그걸 보면은 수사가 잘못하면은 중국에 사대적으로 문화를 바라다가 우리가 흉내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흉내낸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추사를 중국에서도 추사를 능가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사료에서는 추사가 중국의 문물을 그 학문을 능가하지 못했으면 몰라도 금속이나 이 서학이나 기타 문자의 관계, 문자의 어떤 그 문자학이나 이런 서학 쪽의 문자사에서 보면 중국도 추사만큼 그 분야에 한 단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중학이라는 학문은 중국의 옹방론이나 완원이라는 사람이 그 정립을 해서 세웠지만 추사가 중국에 가서 옹방이나 완원하고 교류하면서 그 많은 그 중국의 고중학에서 나오는 금속학 자료를 추사가 다 입수해서 교육해요. 우리나라 금속도 물론 중국 보내면서 중국의 금속을 전부 입수해서 교육하거든. 거기 보면 그 교육하는 게 나와요. 지금. 그걸 교육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만들기는 학문적으로 고중학이라는 그거예요. 바로 다시 얘기하면은 문자가 하원주 때 각골로 협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진나라 때 통일을 하면서 진짜 통일하면서 소정이라는 문자로 다시 발전해요. 그러니까 하원주 때 한은주 때 각골서부터 대전이 왔다가 대전에서 진나라 때 소전 만들었다. 소전에서 한나라 와서 한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서체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전예 해행초가 모든 서체가 한꺼번에 공존해요. 그랬다가 남북조 시대 때에 해행초라는 것이 상당히 정립을 하다가 해설하고 하는 새로운 자가 한나라 때 것을 정립을 해오다가 정식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인 행정문서나 모든 문자의 어떤 자형을 당나라 때 와서 결국은 해자라고 하는 지금 쓰고 있는 자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 문자의 체계를. 그러면서 뭘 했냐면 당태종 때 특히 당태종이 왕이지 진나라 때에 그 특히 그러니까 그 진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저기 진나라가 아니라 저 진시황 때 진나라가 아니라 그 남북조 시대 때의 왕이지 때의 그 진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지 이후에 그 해행초의 중심의 서체를 특히 왕이지 걸 아주 호개를 해서 집중적으로 왕이지나 남북조 때 서체를 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태종이 문화 부흥을 하는데 정립을 하는데 그 당시 한나라 때 종이가 만들어져서 한나라 때 종이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 지필묵을 문자에다가 본격적으로 됐던 게 한나라 때인데 그러니까 한나라 때에는 실제 모필이 좀 무덤에서 지금 발견되니까 근데 실제로 각골에도 보면은 조각에 뼈 조각이나 이런데 세기 직전에 그 세기 직전께 조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추사 이쪽에 빨간 거로 세기 전에 빨간 거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형태는 분명히 뭔가 부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각골 써놓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각골은 물론 처음부터 뭐 칼이나 뾰족한 곡으로 새겼다는 의미에서 각골이라는 의미인데 물론
거북의 등껍이나 그 동물의 뼈에다가 새겼다는 의미에서 갖고 온 의미고, 또 뭐 계문, 여기 계문 뭐 이런 의미도 쓰거든요. 이거 새길 때자 써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써가지고 그 나무 목자 쓰고 있는데, 여기 계문 그러거든. 계문. 그러니까 이거라 새길 때를 써가지고 부서 쓴 거보다는 뭐 바로 새겼다. 그래서 이제 새긴 글자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 같지만, 그 당시도 흔적상 조각에서 나온 것이 그 추사 빨간 글씨로 그 글자를 써놓고 새겼을 거다. 왜냐면 그냥 새기면 글자가 안 보여. 새긴 거하고 또 새로 써야 될 글자가 안 보이니까 그냥 뭔가 색깔 있는 거 써놓으면 그 구분이 가지. 그 새긴 부분 안 새긴 구분이 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돌에다가 각할 때 꼭 빨간 글씨로 써놓고 거기다가 각을 해거든요. 그러려면 뭔가가 부드러운 거로 거기다 썼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냥 붉은 글씨 썼을 경우는 그 모피가 비슷한 뭐 나무 뿌리를 무슨 이렇게 문제를 썼던지 한 두세 편 만들었을 거다. 거기서부터 바로 문제는 이 새기는 문자이기 때문에 모피라는 문제가 나왔을 거다. 첫 출발에 보면은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분명히 그 성문, 나중에 금문, 지금처럼 얘기하는 수골문이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병행해서 각자를 해왔던 이런 문화하고도 분명히 목표라고 문제로 연결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나라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문자를 모필로 구사해서 문자를 발전시키고, 실제로 모든 문자가 한정 문자가 모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발전된 거예요. 맨 처음엔 종이가 없으니까 나무 조각을 판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목필 썼거든요. 대나무로 조각을 판자를 만들어 거기서 썼거든요. 그걸로 책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죽간 목간 이런 말이 나오죠. 종이 만들기 전에 죽간 목간 썼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1900년대까지는 한나라의 문물 중에는, 발견된 문물 중에는 모필로 바로 쓴 목관이든지 죽관이든지 종이에 썼던 건지 이런 게 흔적이 찾아내지 못했어. 1900년대까지. 왜 종이는 1000년 이상은 안 가니까 한나라 때 쓸 때는 공식적인 모든 종이에 쓴 거는 없는 거야. 다 써 훼손돼가지고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된 거는 1900년 와서 묘하게 실크로드 쪽에 소낭이라는 데서 석굴에서 그 아주 건조한 비가 뭐 1년에 무슨 뭐 5mm, 10mm 오는 그런 지역, 완전히 사막화된 지역에서 그 문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많이 종이에다가 쓴 사교류의 목필 또 행정 문서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엄청난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한나라 이후 당나라까지 걸쳐서 그냥 많은 게 붓으로 쓴 행정 문서 또는 뭐 나무 조각에 쓴 문서까지 죽간 목간까지도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물론 많은 그 한나라 무덤에서 이제 죽간 목간이 많이 발견됐고 또 비단에 쓴 백서라고 하는 이 백서, 일반 백자 쓴 백서가 있어요. 이 백서라고 하는 것도 무덤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는 상당 무덤 속에 나온 거는 그 무덤이 묘하게 상당히 진흙 상태의 무덤이 쌓여가지고 산소 공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수천 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투입 안 되는 바람에 예전 이렇게 한밤 새고 고사히 남아있는 상태고 사막시대에는 비가 전혀 안 되니까 계속 습도가 없는 지역이니까 뭐든지 시체도 전부 다가 미라가 됐고 자연적으로 모든 문물이 안 썩고 남은 상태에서 도구 속에서 갇혀서 다 남았던 거예요. 이 두 군데에서 유물이 1900년대 이후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모필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이 이제 이후야. 1900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에나 본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를 봐가지고 역사적인 유물을 볼 수 있었냐? 그게 금속물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금속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역사 사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속에 최고의 자리가 금속학입니다.
역사 사실에서 지금 금속이라는 거는 돌이나 쇠붙이에 새겨져 있는 문자나 그림 같은 거 가지고 역사를 그 당시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다는 얘기라는 거는 3,000년 이상을 살아남은 거니까 흔적이. 그리고 이 금속이 중요한 거는 파손 역사가 훼손돼서 한 조각이 남았더라도 그 한두 자 가지고 바로 지금처럼 자학, 모필에서 오는 붓의 흐름, 필법, 또 글자의 어떤 형태, 그냥 문자에서 오는 자매자의 뜻만 가지고 하면은 조각 가지고 어떻게 뜻을 다 설명을 해. 역사를 증빙할 수가 없다고 뜻 가지고 없는. 뭐 그 많은 문장이 있어요. 해석을 해서. 책 같은 거는 문자 인쇄술 같은 건 책의 내용 가지고 해요. 기껏해야 서지학 해가지고 활자체 무슨 뭐 고개 은재 목판이 은재권이 이런 거 찾아서 역사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근데 금속학에서는 3,000년 이상 된 게 보존되어 있으니까 지금 쇠붙이나 하여튼 주나라 때 무슨 쇠붙이 동무에 주물이 남아 있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뼈 속에 새겨져 있는 각골이 지금 1900년대 이후에 발견됐거든요. 그 엄청난 자료가 있어서 지금 모두 추정해 줄 거거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뭘 보내면 조각 하나 가지고 돌 조각 하나 가지고 그 속에서 글자 서너 자 남은 거 가지고 서체의 흐름이야. 아, 요 서체는 바로 주나라 말기에 청동기 시기 말기에 요건 청동기 문화 속에 대전 속에 대전 그 서체 중에 서체로만 봐서 그래도 어느 시대의 서체다. 여러분 그 서체 하나만 가지고도 역사를 추정할 수 있어. 무슨 몇 년도 맨 전에 뭐가 어느 왕 때 그런 기록을 안 봐도. 그러니까는 금속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개 돌에 남아있는 비석이라는 거는 상당한 게 전쟁통에 훼손돼 있지. 지금 이렇게 조각 같은 거 남아있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역사 보존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체나 문자, 필핵의 법이나 필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고증해낼 수 있는 역사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대사 쪽에서는 이 금속학이 필수다. 사학 금속학입니다. 근데 지금 사학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역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금속학을 전혀 하는 거죠. 또 할 수가 없는 게 금속학을 이해하려면 모필의 문제를 알아야 금속을 하지. 자학, 글자의 변천, 글자의 어떤 형태의 변화, 그리고 글자를 변태하면서 필액의 움직임을 알아야 금속학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배운 적이 있나? 배우지 않고 대학의 사학과에 가서 고대사를 하려니 고대사 쪽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학과 가도 요새는 고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자를 공부를 했나? 사학과 가가지고 사학 공부해야 되는데 한자 공부를 안 했으니 더구나 한국사나 더구나 우리 동양사를 하려면 무슨 수로 고대사를 공부해요. 그 기초가 없이. 적어도 모피를 병행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부터 모피 움직임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면서 한자 공부를 했으면 그래가지고 사학과를 갔으면 그냥 그게 오는 건데 그냥 거기서 역사적인 과거의 자료도 볼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상당 기초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사학과 가서 배라면 하려니까 다 동양사나 고대사를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대까지는 고대사를 다 전공을 했는데 이제는 고대사만 없어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나온 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하려면 종이로 나와서 인쇄해서 남을 수 있는 문자가 기록되는 판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남아있는 근거가 있는 사료에 의한 학문만 한가 있어요. 요새는 최고의 역사적인 증빙 사료가 있어요. 삼국사, 삼국유사야.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종이로 남아있는 주판물의 기록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시대를 얼마 거슬러가지 못해.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어느 거고 다 편견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한 시대에 그걸 다양하게 그 고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기록을 그 주체감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요새 모든 문화 역사를 거기서 전부 고증을 하려니까 좀 한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대사나 중고대사 정도는 지금은 사학과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상은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제도권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뭐 철학이나 종교사나 여러 가지 고대 사회학이나 제가 역사가 필요한 모든 학문 속에서 고대 쪽의 모든 학문을 하는 데는 이제 거의 전무하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 고등학교 때 그걸 할 수 있는 기초를 전혀 안 가르쳤는데 뭐 그 길을 그런 학문을 이어가서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돌아했다. 5분만 쉬었다가 자신들이 사실 신입생들이나 이게 내가 좀 잔소리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고 그 이론적인 사고에서도 그 유학이나 분석학이나 시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문자학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 사람보다 앞서가는 이론이 많아요. 굉장히 한 발짝 가게 반응이 많지만 그 중국의 고증학을 대가들을 만나면서 그 자료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체상, 서법상 그 고증학을 바탕으로 중국에 내려온 그 모든 그 서법이나 그 자료들을 총정리해가지고 새로운 개성을 발휘한 하나의 창조적 인물을 이끌어간다. 그냥 중국의 문화를 뭐 돌아서 여기서 하나의 무슨 흉내내는 게 아니고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이 한 발짝 나갔다고 봐야 그렇게 봐야 맞다.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 그 지금 뭐 일본 사람이 쓴 청조 문화의 전례라는 동경대학 그 박사 논문에서 나와요. 지금 그 완당평전에서도 그 책을 많이 인용했을 거야. 그거는 그 상당히 얼마 전에까지 그게 그 사람 논문집으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동점 중국의 고증학이 청조 문화가 동점한 과정. 그게 그 동점에 중국의 고증학이 발달되면서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전리돼서 일본까지 넘어가고 우리나라 중점적으로 나온 그 과정에 대해서 중국의 일본 학자가 해놨는데 거기 속에 거의 중국의 주역을 주사가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지금 서법상이나 지금 나온 작품상으로 봐도 중국이 우리나라 주사 쫓아가려는 만한 석화감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국은 학문적으로는 고증학이라는 게 완전히 발전을 시키고 자료는 수집해놨지만 직대성을 해서 청조했고 모든 문화를 직대성했거든요. 그 이제 왜 고증학 발전되는 건 내가 자꾸 얘기했는데 청나라라는 게 그게 이쪽 거란족, 만주족 있잖아요. 거란족이 그에 전념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총 직대성을 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증학이 직대성을 하지만 그 직대성한 학문을 가지고 특히 이 금속학이나 이 서법에 의해서 한 발짝 가는 거는 그 분야에서는 주사들만 만드는 자. 어떻게 보면 대학자인 그 옹방강 고증학의 완원을 스승으로 삼아서 주사가 한 발짝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맞아요. 그리고 주사에게 뛰어난 그 신념이나 그 타고난 재주나 천재성을 갖고 중국의 그 문화를 보고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주사 작품을 쭉 섭렵해 쭉 보면요, 빌려보면 지금 우리가 접해는 그 쏟아지는 많은 문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중국 자료가 어디서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자료를 봤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는 지금 책으로 안 나와 있는 조그만 비석 조각까지도 옹방강이나 완원이 그 집대성, 그 집안 집대성에 놓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본 자료까지도 본 게 꽤 많아. 그 기록을 보면 주사가 기록을 보면.
그것까지도 열심히 임모도 하고 그걸 한 발짝 끌어들여 노력을 하고 그 어느 거 주사가 했어도 개성적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어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금속을 배경으로 재는 게 없어요. 다 근거가 있게 작품으로 다 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주사가 주사체를 만들었다고 끝내고 무슨 중국의 뭐 문화를 이쪽에 와서 뭐 그냥 했다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 한 발짝에 한 발짝 한 거예요. 우리 작은 나라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시 반발을 한 것이 오랫동안 귀양국하고 했던 건데 당시 여기 4대부의 권력 구조에서는 바로 중국의 대학자들이 신뢰하는 동학의 인정을 그 대학자 옹방왕했기 때문에 국내 유정자들이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주사가 두 번째 그 성적으로 저기로 가려고 했던 건 못 가겠잖아요. 그 중국에서 가려고 했던 걸 못 가고 다시 산수갑산 쪽으로 3년을 가는 거예요. 육기양을. 그래서 그런 거 영향도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기존 우리나라 여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귀양 보내고 하면서 주사를 사실은 그런 쪽으로 모르는 쪽도 있어요. 중국의 어떤 4대 쪽으로 조금은 많은 그 학문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왜곡된 게 있었다. 그래서 그 실학 쪽에서 그 이제 나오면서 그 실학을 사실 구체적으로 주사가 금속학 쪽은 뭐 우리 것 비문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각본하면서 다 했거든. 지금 순수비 뭐 다들 각 사찰 무너진 폐에 가서 돌 조각 비문 조각 찾아다가 다 해서 고증하고 그런 금속학을 논문을 만들고 최초의 논문은 하여튼 금속학의 논문을 썼으니까 실제로 답사하면서 그래서 한 발짝 가서 우리는 그런 이쪽의 문자학이나 금속학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그런 한근행반이 없이 덮어놓고 조명들이 중국에 했던 백기고 하는 잘못된 서책 가지고 그려만 가지고 4대부들이 설을 했다 하는 걸 냉랭히 비난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국내에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주사를 떠받치는 굉장히 주사가 떠받쳤어요. 중국 학생들이. 옹강만 해도 50살 차이거든. 그 아들 옹성권이하고 동갑인데 주사가. 그 주사를 옹방강이 70에 만나거든. 70에 옹방 70에 주사가 24살에 중국에 가서 만나는데 그때부터 첫 번에 만나 대담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벌써 주사 선생이라고 써서 이게 상당히 축효가 세우고 모든 자료를 보내주는 무술학자마다 그 잠깐 읽어보면 뭐 그거 나올 거예요. 주사평전 한번 만남평전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그 주사 생일날을 기억해가지고 봉방강이 선물을 보냈는데 그 소동파하고 생일이 같아 주사가. 그래서 그 기념으로 소동파의 그 초상화를 당대 화가한테 부탁해서 주상한테 초상화를 소동파의 초상화를 그려서 보내주거든. 주상한테 선물을. 그리고 또 봉방왕이 그 소동파를 또 상당히 존중하기 때문에 소제라고 하는 자기 탕호를 써요. 소제. 그래서 그 봉담 담계라고 쓰기도 하고 그 봉소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소제는 이제 소동파에서 짰다가 소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도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중국의 대학자들을 만나서 거기에 학문을 한 발짝 가서 그것도 또 그 실학이라고 하는 그 자주적인 어떤 사고가 행행할 때 어떤 중국의 예속이 아니라 그 자주적인 사고에 의해서 실학이라는 문제를 우리나라의 태도가 될 때 그 실학의 주역이 돼가지고 중국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독자적인 자주적인 사고를 갖고 주사가 났다고 봅니다. 그 엄청난 그 귀양으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학문할 수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작품은 상당히 보면요, 단순한 중국의 서법을 이어서 그냥 필법을 구사한 게 아니라 그 조형적인 미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비안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니까 뭐 많은 공부를 해서 섭렵을 해서 문자나 어떤 실제로 서첩을 임모작업을 해서 엄청난 많은 거를 그 수련을 쌓지만 거기서 했더라도 공간 배치, 포백, 그걸 순간적으로 포백을 하는 거는 그런 현대적인, 그러니까 현대적인 서양 미술의 조형적인 감각으로 봐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공간 배치를 했고, 그 굵고 가는 선의 톤을 적절하게 구사했다는 거예요. 심미적으로 현대 조형적인 감각으로 봐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학문을 뒷받침한 속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계점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수사가 그런 그 학문 4대 부집의 어릴 때부터 학문원 상태에서 천재성을 갖고, 그 다음에 중국의 모든 자료를 그 가서 직접 학자로 배우면서 자료로 교환하고 직접 노를 받고, 그리고 계속 귀환한 상태에서도 그 계속 자료를 보내줘야 주면서 서로 교육해주고, 그 제자들이 뭐 그 제주도 10년간 이상한데 계속 그 어려운 태를 겪으면서도 자료를 갖다 줬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사가 개성을 발휘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또 한 발짝 갈 수 있는 건 주사라는 사람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있는 거예요. 또 주사를 한 발짝 넘어가야지 그 길에서 또 하늘을 보이는 건데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지. 대신 우리는 또 하나 또 장점이 있어요. 수사가 고등학교 때 대학자를 만나서 많은 학문을 섭렵할 수 있었던, 자료를 섭렵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주사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앉아서 영상으로 최소한도 칼날로 그냥 입수해 볼 수 있는 자료는 행복은 없거든요. 그게 지금 현대 과학이 주는 엄청난 행복인데, 그걸 그냥 자료를 내 거로 못 만들고 일시적인 자료로 그냥 볼 수가 없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좀 됐기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가능하다. 그거는 아까처럼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쪽의 문화를 이해하고 몸에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초가 쌓여지면 된다. 근데 내 얘기는 그래요. 그 어느 길을 가든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는 좀 그런 문화, 고급 문화를, 적어도 음악도 그렇고 눈으로 보는 그 태화소리도 그렇고 조형 미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고로는 그 사고성에서도 병행의 같은 사고, 이런 거를 좀 어릴 때부터 좀 가정에도 가져가지고 어떤 몸에 좀 우리가 가정 교육상 이런 문화를 좀 다시 그런 좀 깊고 이런 가정의 맛을 좀 느끼고 어릴 때부터 몸에서 배워가는 이런 거 좀 키워야 되지 않냐. 계속 물질로만 편하고 쉽게 사는 것만 지금 자꾸 추구해가지고 되겠는 문제가 지금 현재도 자살을 하고 있는 흐름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전 그런 길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지금 저도 그렇고 이쪽 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입니다. 그런 쪽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이제 이 길을 가는데 이제 그런 기초적인 생각은 내가 지금 한 거를 머릿속에 이제 기초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자료가 써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 서법에서는 흑백으로밖에 안 나타나 있거든. 어쨌든 뭐 금속물이든 직접 뭐 종이에 쓴 그 목적이든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직접의 흔적이니 흑백으로밖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필로 운용해서 그런 그 필력의 움직임이나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내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붓이 움직여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점과 선이 구사됐다는 문제는 굉장한 수련과 바른 방법을 알지 않으면 그거를 터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기존 자료 가지고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거 기본 자료를 내 거로 만들어서 새로운 한 발짝 갈 수 있는 길은 모필의 문제를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료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천재성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제2의 주사가 그런 걸 능력을 갖고 태어나도 혼자서 해서 주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동양 쪽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기본적인 데에서 최소한의 기본이 법을 터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한테 바둑을 둘래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기도가 나왔으니까 혼자서 바둑을 좀 한번 착각 자료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조치문이나 뭐 이런 단체는 안 나오고요.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기본이 있어. 아까처럼 그런 사상의 배경이 있다. 정신 자세적인 점이 있고. 그럼 바둑보다 더 아주 뛰어나는 거는 바둑은 수가 19 곱하기 19에서 오는 그 확률이거든. 그런데 그런 확률 속에 바둑의 기보가 아직도 똑같은 게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9 칸에 있는 그 300 몇 개 되는 그 개수가 조합에서 우러는 순서나 배치가 누가 뒀어도 똑같은 게 있을 텐데 그 확률이 지금도 아주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별로 확률이 크지 않거든. 근데 모필은 말이에요. 그 작은 속에 이게 한 올액이 움직임에서 모필에 오는 이 움필하는 탄력인데 여기에서 주는 탄력 움직임의 그 역할의 움직임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의 움직임. 그러니까 요거를 터득을 해서 필력의 움직임을 찾으려면 굉장히 그 붓을 다루는 능력의 기본을 터득을 해야 돼. 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지 않고 책에 나와 있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아무리 그려가지고는 그걸 터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바르게 바르게 그걸 자세나 붓에 붙잡는 거나 어떻게 시작하나 그거를 알고 그거를 들어가야 돼.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도 그 바르게 되어 있는 전에 자료들 중에서 붓의 움직임을 찾아내서 바로 그 방법대로 해서 바른 운필의 선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자료를 내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거는 이거예요. 수사작품을 가해를 이렇게 겉모양을 싹 그려서 먹을 칠하는 싹 칠하면 주사듯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은 없어진다. 글씨 형태는 땄어. 붓의 움필도 찾고. 근데 그게 생명이 안 보인다고. 겉모양 가지고 생명이 안 나타난다. 그리고 주사가 그 많은 작품이나 서첩이나 비예 속에서 하나 그은 거 있단 말이야. 하나 그은 거. 다 모아봐. 그러니까 주사가 한 점을 다 똑같은 점 하나 찍으면 다 모아본다. 똑같은 게 있냐?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모필에서 오는 모필에 만든 붓의 형태도 다르고 털 만든 재료도 다르고 붓 길이 짧은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상태, 마음 상태 가지고 붓의 우피를 다루는 능력이 전부 다른데 기분이 다르고 그런데 표현되는 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게 없다고. 수천 개를 모아봤는데 있을 수가 없지. 그걸 겉에 그려가지고 먹을 그리면 주사 거야 하지. 그리고 거기서 그게 바로 그거야. 그게 교양적인 어떤 깊이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자꾸 문자를 일단 여러분들은 우선 나는 그래 나는 문자에 대해 전달해 줄 능력은 없어. 지금 그거는 또 학문의 분야 다른 분야고 지금은 이게 동양의 어떤 그 문화라는 거는 특히 시각예술 쪽으로 보면 시서와 세 가지를 바로 갖춰야 이게 바르게 이제 최고의 그 예술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다 분리가 됐다는 거야 시서화가. 예전에는 날 때부터 문자를 공부해서부터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했거든. 붓을 잡고 문자를 하나 긋는 것부터 점을 찍어 시작하면은 바로 시서와 세 가지 공부를 같이 해가는 거야. 모피를 다룰 수 있으면 화는 그냥 되는 거야. 서화 동료이기 때문에 화도 바로 모필의 능력을 그 선을 구사하는 거야. 바로 붓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나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실체물을 그리면 바로 그게 동양화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필의 운필의 표현을 갖지 않고 사물을 모필의 붓을 다룬 능력 없이 그림을 그리면 그건 동양화가 아니야. 그냥 먹을 치던 지금 수채화지 사람이. 지금 동양화는 상당한 많은 게 수채화야 수채화. 서양에서 수채화라고 합니다. 선을 구사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고가 중에서 단어, 경제 이런 사람 그림에서 요새 현대가 도저히 동양에서 차수가 안 되네. 그게 아닌 거야. 뭐 색깔 칠하고 뭐 면철하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구사한 기본적인 모필의 움직임을 도저히 요새 사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문자에서 모필을 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문자를 공부하면서 그냥 모필을 다루는 능력을 문자에서 모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못했기 때문에 시서화를 같이 한꺼번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예전에 적어도 뭐 서당을 다닌다 그 한 번 가서 뭐 그 무슨 한 단계 지방 무슨 그 향교로 가든가 그 다음에 성균관 가서 대학 단계 학교 다녔다 그러면은 바로 이걸 항상 병행했거든. 모필다는 그 당시 문방구였으니까 지금 보편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단순히 예전에 이거를 했던 우리 선조들하고 우리가 못 배운 거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볼펜이나 연필로 어쨌든 많은 문자로 공부를 했다고 한글을 했든 영어를 했든 한자를 썼든 안 썼든 어쨌든 문자를 썼다는 거는 종이에 연필로 구성을 해온 거다. 구성, 조형적인 구성을 해왔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필로 문자를 써서 한 거는 거기 속에 모필에 오는 서법에 운필법을 했지만 운법이라는 거는 같이 병행해서 했지만 조형,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는 미술의 조형 같은 형태 공간 배치, 한자의 공간 배치, 자와 공간 배치 이런 걸 어떤 종이나 뭐 노트나 어딘가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여러분들 공부해서 조형적인 자에서 문자에서는 조형적인 공부는 병에서 공부했고 어쨌든 서양 뭐 어떤 그 교육 예도지만 어쨌든 그 석고대장도 해보고 우리가 미술 크로키도 해보고 미술의 기본적인 것도 공부해왔거든. 그게 다 우리 시각이나 조형 예술을 공부는 해오신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서법을 해서 문자를 예전 3000년 발전되어 많은 자료 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서양에서 얘기하는 석고대장이고 크로키라고. 그죠? 근데 서첩을 가지고 이쪽에 임모 작업을 한다는 거는 서첩의 작은 글자를 점 하나 가로 긋고 내려 긋는 선이 있는데 이걸 높이 가지고 필법을 바로 그 속에 되는 필법을 찾아서 그으면서 그걸 가지고 굵고 가진 톤 요만큼 된 자를 내가 이만큼 확대를 했어. 그죠? 한 번 봐서 그 글자를 하나의 점, 하나의 선을 필법이 바르게 거기서 들어가 있는 필법의 필액의 느낌을 바르게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서 구성까지도 선에 굵고 가는 톤까지도 간격까지 맞춰가면서 한번 확대를 해본 거예요. 능력을.
크로키라는 게 그거거든요. 서양에서 크로키를 꼭 해보는 거는 언뜻 기짝간에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딱 보고 그걸 순식간에 이쪽에 종이에 노트에다가 저 스케치북에 차 옮겨놓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이제 옮겨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초코대상은 구성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건 이제 어떤 형태를 옮기는 선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건 아까처럼 선에 바른 선을 느끼면서 높이를 다루는 바른 선을 찾는 데는 바른 붓을 다루는 능력이야. 그걸 공부하면서 글자의 포별 배치까지 하니까 구성까지 한꺼번에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문자가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상영을 하면서 사물을 눈에 보이던 거를 자꾸 추상적인 작업을 하면서 변해와요. 구성을 선점으로 아주 그 뭐라 그러면은 그 고도의 그 조형의식을 가진 어떻게 보면 거기 정신세계까지를 고도 높이는 가장 단순한 선점 가지고 그 선점이 그냥 선점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 선점에 어떤 생명력까지도 넣는 어떤 예술성이나 그 철학성이나 이런 것까지 내포된 선점이야. 그런 거 추구하면서 구성도 아주 단순하게 가지고 지금 현대 서양에서 추구하고 있는 추상의 극치까지도 이 문자 세계에서 지금 추구해왔다. 서양은 지금 2세기나 들어와서 겨우 추상 예술을 추구하거든. 근데 동양은 바로 서법에서 그 서법에서 오는 사고를 갖고 동양의 회화에서는 문이라는 체계, 문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묵화라는 거, 먹만 가지고는 거, 필법만 다루는 서법까지 다루는 회화가 바로 서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는 바로 회화 장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법 장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에서도 아주 정세계를 더 그 선점에서 표현하는 회화 세계로 끌어올리는 거지. 즉 문이라는 게. 그래서 정신적인 거를 끌어서 조형적인 감각도 뭐 굉장히 복잡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적인 서양 그 주상의 이념도 그래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사고가 심플하면서도 아주 최고의 정세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미학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점에서는 동양이 말이에요. 그 아주 격이 높고 정신적으로 작고 아주 높은 예술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탕 기초가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기기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도 사실은 그래요. 피카소가 나온다는 거는 피카소가 상당히 큐비즘 만들고 이쪽에서 나오면서 추상예술을 하면서 서양의 추상예술은 추상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이나 미술, 현대 음악이나 미술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태동을 하려면 본체를 이해하려면 보통 어려운 피카소의 예술을 이해한다는 거는 느낌에서 피카소 그러지만 피카소를 이해하려면 피카소가 그 엄청나게 사실주의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피카소라는 것도 아니라 아프리카 예술, 인도 예술, 일본 예술, 동양적인 예술까지도 지금 접목화시켜가면서 자기 특수한 지금 주상예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까지 가야 피카소를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아무렇게나 오늘 자네처럼 뭐 피카소 된다고 생각 못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자를 가지는 이 서예 문화는 그런 피카소가 한 세대 한 인물이 많이 살아봐야 90년 아니야. 한 인간이 새롭게 어느 길을 만든다는 거는 바로 그래. 과거의 문화가 없어가지고는 한 시대에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피카소 같은 사람이나 주사 같은 사람이 저서 갖고 과거의 문화를 자기가 엄청 노력하여 천성을 갖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련을 쌓고 공부한 상태에서 그걸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 서양 미술에서 피카소, 우리 동양에서
주사 이런 단계에서 지금 벽이 바로 그런 점에서 벽인 거예요. 지금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지금 서양에서 좀 온 거지만 서양에서 온 게 지금 지금 포토리즘에서 그런데 그냥 이런 그냥 쉽게 가고 쉽게 이해하고 감정이 우선적인 예술 세계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도 한 장르로 중요한 자리매켰는데 그거는 한 시대에 내가 보면 흐름이 분명하고 오랜 동안 역사 속에 남아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정도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는 또 유행해서 지나가서 한마디로는 천박한 문화의 한 흐름이지. 그는 일종의 이 시대에 뭔가가 채워줄 수 있는 방만의 표현을 하는 것뿐인 거지. 과거에 엄청난 문화를 끌고 가서 새로운 어떤 고대 이상주의 문화나 미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새 그래. 요새 무슨 그 미술 쪽에서 특히 그런데 가보고는 말이야. 두 번을 보고 싶은 게 없으니 새롭게 뭘 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두 번을 보고 싶잖아요. 두 번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게 많지가 않은 거는 그러고 각광을 받고 지금 사회 흐름을 받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특히 문화가 위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뭐 그 많은 자료를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료를 조합해서 뭐 논문을 쓰고 이런 거는 이런 시대에 발전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술 세계는 창조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들은 게 없이 그냥 그런 건 나올 수 있겠지. 어린 뭐 아프리카 토인들이 하는 예술이나 우리나라 어린들이 새롭게 뭐 하나의 장면 처음 했다는 거는 그건 가치가 있어. 근데 그건 그런 쪽에서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많은 그런 섭렵한 사람이 틀을 깨고 그 순수한 천연적인 자연에서 해결해서 그거를 접목을 시켜야 나올 수 있는 어느 최고의 이상주의 문화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화는 사실은 어려워도 최고는 이상주의 문화를 지향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 그 4대부 선비 문화 쪽으로 가야 바른 전통적인 문화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간성미술관의 최완수 씨하고 자주 가깝게 지내는데 가서 얘기하면은 그게 다시 살아나야 이런 문화가 산다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최완수 같은 사람은 바로 그거를 지금 실현하라고 그 일을 제가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하여튼 미흡하지만 이런 데 뜻을 두고 각성이라도 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야 이런 게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강조하면서 그래서 지금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 문화가 참 어려운 것이.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서양서 쫓아오는데 그 겉모양을 쫓아오는 거야.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주상을 서법을 가지고 주상을 한다는 서양 사람들은 많거든. 그것도 그 필선에서 오는 오묘한 어떤 정색이 끌어오는 선무사를 주상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주로 그 서에서도 오는 그 원필에서 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서필액에서 오는 그 조금 단순한 선질의 표현을 가지고 그거는 그런 전세에서는 단순한 필법의 선질에는 서양에서 하는 브라시의 모필의 그거 가지고는 표현이 되거든. 그거 가지고 서법의 그 선의 표현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필의 특성인 아주 심오한 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모필의 움직임 표현은 아까처럼 굉장히 이 모필의 성격을 알고 바른 선을 이해하려면 엄청난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사고, 인내, 성실, 끈기하고 병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모든 그 이상주의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정세계의 바탕은 역시 성실, 인내, 그다음에 상당히 그 지구력 이런 거를 그런 정세계를 병행해야 터득하는 것들이 많아. 어느 거나 그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어느 거나 그런 되는 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거는 그게 그러니까 내인 그 얘기야. 우리가 20대 대해서 하려면은 상당히 그런 게 병행이 돼서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분위기가 가학이나 집안 분위기나 학교 제도권에서 저절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런 풍토 가지고서 몸을 배게 하고 느끼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자기 소수 저절로 지금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이것도 모필 잡고 한자를 공부를 해야 문자가 아까처럼 발전, 문자 변형, 글자 자형 변형을 전부 모필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 순서나 흐름이나 이게 전부 다가 모필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형 구성, 흐름이나 그러니까 훨씬 자형 공부도 쉽다. 그 모필로 하는 게. 그러면서 모필을 잡으면서 한자를 아까처럼 그 육서 방법에 그 자연이 발전되어 오게 된 그 순서대로 조금 해두면은 얼마나 단시간에 상당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분야다. 자꾸 원 선생님들 자꾸 하다가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지금 있어. 여러분들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기초 속에 들어가고 내가 알지 모르는 속에 가정이나 학교 과정 속에서 그런 어느 정도 조금씩만 해주면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한자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거는 나중에 상당한 발전된 한자의 문장을 이해하는데 수어든지 뭐 상당히 뭐 지명이든지 사람의 호든지 이름이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을 힘들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학문적인 요소가 될 때 힘든 거지. 한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상당한 기초적인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한자를 여러분들 쓰고 있는 중에 한문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기초 정도 하는데 필요한 한문은 그냥 자로 한자 자로 알아서 500자나 1000자 내에서만 알면은 대강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자연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상현지사 300자만 알아도 돼 사실은. 300자만 뭐 모필로 쓰면서만 공부해도 혼자서 기초적으로 좀 혼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혼자 설 수 있다는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 흥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깊이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그게 없이 그런 것이 없이 만약 한글 완전 한글 세대라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깊은 뜻의 어휘나 문장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지금 몸에 밴 이런 모필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일이 그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구성, 조형적인 그런 어떤 공부는 해왔다 이거예요. 조형적인 구성은. 그러니까 자의 어떤 구성은 그 나라대로 잘 계산을 갖고 연필이나 볼펜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문자라는 의식을 버리고 문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결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지만 나는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이제 모필을 다루는 능력이야. 그것도 하나를 어떻게 그린다. 하나를 어떻게 내려놓고 가르고 있는다.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와 있는 자료를 이해하고 터득하고 하는데
요 하나를 붙잡고 움직이는 속에 다 들어가요. 물론 그 하나나 점이나 선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석법의 법에 의해서 여러 개의 형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올바르게 이해해도 그 여러 개의 석법의 선점에 긋는 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 하나만 바르게만 제대로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면. 나는 이제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야. 그걸 극복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바로 서양 사람이 그 서구적인 거긴 체계가 이렇잖아. 어릴 때부터 거긴 어떤 흐름이냐면 공부를 하고 움직이는 흐름이 이렇게 뭐라면 논리적인 법으로 보면은 가능하면 수학이라는 논리를 보면 하나서부터 둘서부터 제일 최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피타고라스까지 해서 뭐 지금의 수학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 가장 최초에 시작한 것부터 가르치질 않아. 출발점 시키질 않고 상당히 나가야 있는 어떻게 보면 수학 논리 보면은 구구법이나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의 법을 놓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법이 틀리지 않게 조그만 감성을 갖고 시켜.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도 예전에 부학문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시키면서 너가 즐겁게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계단 피라미드 올라가듯이 계단 밟듯이 저쪽에 질량에서 하나로 가는 길을 그 피라미드 계단 밟듯이 가지 않고 처음부터 점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역적인 방법, 근합적인 방법이 연역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 종교에서는 선의 과정이 그런 거죠. 선을 이해하는데 상장적인 한 발짝 두 발짝 하지 않고 몸으로 상당히 인내와 수련과 고통을 견뎌내게 해가지고 상당한 경지의 거를 한순에 뛰어넘게 하는 걸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학문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아예 처음부터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서부터 요놈은 전자 무슨 컴퓨터 광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만 할 때부터 나서부터 그거에 필요한 이론만 시키고 그것만 키워서 키우는 길을 가서 바로 컴퓨터를 간다는 목적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출발을 거기다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작은 걸 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은 그런 게 교육이 사실은 아니지. 원천적인 거는 스스로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전반적인 기초를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뭐 동양의 학문이 지금 옛날 뭐 서당이나 향교나 뭐 성경론까지 공부했던 학문의 책을 보면 그게 몇 권이 안 돼. 기껏해야 사람이 살아야 될 윤리, 도덕에 관계된 책, 무슨 사학에 관계된 사기 열정적인 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인간의 문제를 놓아서 무슨 논어나 무슨 사서, 성경, 그 속에 무슨 과학설, 과학 이론서적이라는 뭐 역학, 역경 이런 거 그게 몇 권이야. 그게 무슨 지역적인 논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주 논리 쪽에서 근본적인 인간이 우주 철학을 놓고 자연 철학을 놓고 커다란 맥에서만 인간의 문제를 다뤘거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지금 장차관도 하고 왕도 하고 다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고도 현재의 지도자나 학자가 쫓아갈 수 없는 일이 예전에 과거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선조들의 경우 도저히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게 많거든. 도저히 안 되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전부 깨달아서 하는 거야. 누구나 똑같은 거 가르쳤어. 거의. 머릿속에 사기나 몇 개 열정이 벌써 달달했고 뭐 무슨 사서가 머리 달달했고 다들 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거는 15살까지 거의 이해해서 그렇잖아. 5살서부터 붓 잡고 문자를 공부 시작하는데 그 5살이 어떻게 붓을 잡고 하나를 선을 그어야 올바른 거고 점을 어떻게 해야 이론으로 설명해서 걔가 어떻게 설명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각고해서 만들어 놓은 왕이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각고해서만 영자팔복이야. 최소한의 운필법의 기초를 오랜 동안 그 경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놨던 기초법을 상당히 단계에 되어 있는 적어도 수학론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상의 어떤 걸 가지고 놓고 주입을 시키는 거야. 자세도 바르게 딱 서서 그 법에 맞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왕이지의 영자팔복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해를 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5살한테 그게 이해가지 않으니까 바로 필법에 오랫동안 해왔던 지필법, 붓을 어떻게 잡는다, 자세는 어떻게 된다, 적어도 어떤 상태에서 붓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기본을 몸에 배게 하면서 조금은 강제성을 가져가지고 5살부터 시켜서 15살까지 싫든 좋든 요 정도 책하고 요 정도의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학문의 책을 외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해력을 설명하겠지. 그래서 그걸 주입식으로 상당히 머릿속에 넣어줘서 15살이 돼서 너무 자기가 이제 무슨 지방시도 보고 뭐 향도시도 보고 이런 쪽 성균관대학교 가고 한당에서 교육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나 뭐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가던 게 그거 책 외에는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것만 한 사람들이 전부 장차가 나고 대학자들이 되고 시인이 되고 묵객이 되고 서가가 되고 화가가 되고 다 했거든요. 따로 화가수 받은 것도 없어. 주사가 무슨 뭐 화법 공부를 안 했다. 그런데도 뭐 세 가지 명을 세한다니 나니 뭐 그림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기초에 어쨌든 정의세계하고 갖고 온 필법에서 선하나 그것도 그냥 그 상동감을 느끼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붓의 운필력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15살까지. 근데 모든 하다못해 정치를 하든 어디가 선생을 무슨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그거 교육을 받은 거 가지고 각자 자기가 그 학 끝나면 무슨 전공한 게 아니잖아. 인간의 기본 나타나는 학교가 전사해주고 나머지 어느 길은 자기들이 터득하고. 이게 지금은 학교 교육이 시키는 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거기에 남아져 있는 뭐 지식을 해보자. 물론 거기에 교양이나 인간적인 어떤 우리가 좋은 교육도 없진 않았으면 그게 다 있겠지. 그거는 여러분들 평생 이제 학교 교육 속에서 많은 걸 얻어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돼서 살 거야. 근데 실제로 많은 시간 소비를 하면서 애쓰면서 지금 배웠던 여러분들에서 학교 책에서 배웠던 지식이라는 거가 인생의 삶하고 자기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냐는 문제는 여러분들 삶에서 느낄 거랍니다. 종종은 평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 소비를 해서 대학을 들어오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 느낄 거예요. 새롭게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아의식을 갖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걸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야 될 거는 대학이라는 그 상아탑이 자유로운 자아의식을 갖고 뭔가가 그 평생에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제 자기 거를 찾아내지 않으면은 대학의 과정 속은 크게 성공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전공 평생에 생존하고 씨름해야 될 학문의 길도 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대학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를 결정하고 나와야 되는 그 장이다. 고등학교까지는 수동적이지만 대학은 능동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방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한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데 기존에 여태껏 해온 거 장점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장점이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거 문자도 기존에 안 해도 있잖아. 구성도 내 마음대로 해왔지. 그러니까는 이 모필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필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사람들이 공부했던 방식을 봐서는 5살이었으니까 유치원 상태라는 거예요. 유치원 상태. 여러분은 다른 거는 이 분야에 관한 데는 지금마다 어때 공감 배칠 수 있는 조형적이든지 문자성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가 있으니까 뭐 한자들 한글은 이런지 따르잖아 지금. 근데 모필이라는 능력만은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이라. 그거는 유치란 거야. 유치원이란 거야. 근데 하고 싶은 앞서가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유치원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붓을 다루는데 씨름을 해야 되는 고비를 내게 돼요. 예전에는 어릴 땐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서 좀 강제성을 갖고 그냥 좀 가제성 갖고 들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르게 저절로 서서 그냥 그 오래된 명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어떤 그런 기법, 이제 뭐 역자 팔목에 대한 기본을 강제로 몸에 딱 맞게 시켰으니까 어처리 되고 그러고는 15살까지 그런 몸의 저절을 뱉기 때문에 끝나고 나와서 언제든지 그걸 접하지도 않아. 다시 뭐 그 길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정치, 뭐 생활, 뭐 장관, 무슨 왜냐면 판사로 지내다가 뭘 하다가 중간에 50이 돼서 퇴임해서 나와가지고 그 바로 15살까지 한 게 자기 새로운 삶에 갈 수 있는 길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 기초 때문에 다시 와서 뭐 시도 짓고 그 기초 가지고 문장도 쓰고 길도 쓰고 다시 후학도 가르치고 시서와도 다시 그 기초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따로 전공도 없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자기 길의 전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거야. 연역적인 논리적인 계산을 보면은 상당히 사람이 필요한 거. 몇 살까지는 예의 도덕도 알아야 되고 어느 날까지는 좀 참고 견디는 훈련도 해야 되고 뭐를 이런 과정을 지나서 인생을 살고 길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평생을 두고 알고 깨달아야 될 게를 오랫동안 수료 쪽에 그런 거를 교육제다가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교육제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15살까지 그걸 하고 그는 적어도 그래. 사기열전이나 사서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천자문이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15살까지 배우면서 무슨 뜻으로 무엇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머릿속에 들어갔겠어. 가장 입력이 좋은 시기에 넣어놓으면 안 잊어버리신 컴퓨터 기능이 가장 두뇌 능력이 있을 때 넣어놓은 거지. 몸에도 배게 하고 눈에도 익혀 하고 귀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가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제 꼭 선에서 깨달음 얻듯이 대부분 그 과정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그 과정을 20대가 되면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길을 자기가 해야 될 길을 스스로가 새로운 많은 별중이 그 길을 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택하면은
그림의 세계도 갈 수도 있고 문학의 세계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 세계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많은 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봐야 돼. 그게 이제 교육의 논리적으로 이제 균합적으로 안 쓰고 연역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상당히 그 방법 차이가. 근데 서양적인 거는 상당히 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한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더거든요. 지금 체육 선수를 그냥 하나만 목표에서 끌고 가면 그게 체육 선수로 체육으로 해서 20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체육 선수가 되겠다 해가지고 가면 어떨 거냐. 거기서 남은 사람이고 안 남은 사람들을 그러고는 적어도 어느 길을 갈지 본인이 전혀 방향제 앞이고 못 잡을 때는 어떨 거냐. 지금 모든 길이 상당히 우리 교육이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길에서 오는 길에 지금 씨름해야 됐다는 게 이 사람들께 그런 과정은 상당히 몇 년이고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은 4년을 내긴 교육이에요. 4년을 여러분들이 내기는 뭐 여기에 전신전력 투구라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의 나부터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선배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길은 남들보다도 똑같이 해야 돼. 그런데 가야 될 전공하는 걸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사람보다도 또 하나를 열심히 하는 길을 이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적어도 책을 서체를 뭐 한 3가지 정도 하고 서적을 적어도 5권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섭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끝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많은 자료를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길을 가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면 유일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은 대학생활밖에 없어요. 또 그때 남보다 더 열심히 또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했다는 것은 훨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또 하나를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열심히 한번 해보면 이제 한번 어느 길을 가서 서책을 한번 이제 아까 전시를 여러분들 이제 꺼내서 오르는데 그럴 때 밤을 며칠씩 한번 세봐. 얘기는 집중을 요하는 거야. 공부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집중이 필요해. 집중이 해야 돼. 많은 시간을 여기다 허용을 필요해. 내기 뭐 수시로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뭐 본갈로 한두 번씩 시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만 집중하고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을 한 3일반 나흘밤을 세면서 한번 해봐. 그런 걸 한번 이걸 해서 집중을 해서 한 번씩 밤새 하면서 해본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길 가든 집중해서 인생의 자기 길을 갈 때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니까 한 번씩은 그냥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면서 하다못해 무슨 직장의 취업의 시험도 있을 거고 어느 또 단계에서 또 승진점도 있어야 되고 어떤 걸 집중을 요해서 며칠씩 승진점에서 밤새야 될 경우에 이런 거를 학교 다닐 때 해본 사람은 똑같은 거에 어느 길을 가요. 거기에 바로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좋아서 하면서 물론 좋아서 하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요. 자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 길을 일단은 흥미가 있고 좋아서 좀 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가능성에서 이 길을 온 게 아니니까. 그건 좋아서 이 길을 왔고 좋아서 이제 밤새 보고 열심히 이 길에 한번 빠져보면 새롭게 여러분들이 속에서 모든 전 세계를 찾고 여러분들이 평생의 반려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정신적인 친구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2세들이 있고 또 인생의 무슨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그저 그런 가치가 그 대학교 때 잠깐 했지만 공부 한번 해봤지만 그런 게 내 인생에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되구나 하는 것을 또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4년 동안 해야 될 일은 그냥 그러잖아요.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정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 먼저 그 선배들이 하고 또 기회가 좋아. 선배들이 상당히 몇십 년을 여기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길을 선택해서 온 선배들이 있으니까 전에는 뭐 그게 안 됐을 때는 내가 뭐 상당한 거를 학교 걸 학생들을 해서 지금 했지만 내가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 또뭐 우리 소양 선생님 계시고 선배들이 지금 아직 각자 자기 사는데 아직 바빠서 아시겠지만 또 지금 선배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또 지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없어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길 가는 데 행운할 수 있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4년 동안을 한번 내 걸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봄과 가을에 2번씩 전시 열심히 하고 선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는 시간에 열심히 경청을 해서 그 시간만이 돼도 지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뭐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가 여러분 그가 되질 않았거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요거는 사실 한자도 그렇고 피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취미로 그냥 4년을만 잘 요거를 넘기면은 여러분들 평생에 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 평생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다 지금 하고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기초적인 여러분한테 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있는 데까지 조금 밖에 참 자꾸 저 마음에 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그 붓을 다르게 이해하는 데까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좀 더 열심히 따라주면 그냥 상당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우선은 이 모필의 특수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아주 부드러운 호가 전체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 이 호가 먼저 주로 조금 탄력이 많은 뭐 양호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많고 이게 이것도 많아요. 종류별로 뭐 더 이건 조금 부드러운 거에 속해요. 탄력이 좀 부드러운 거에 속하고 더 부드러운 무슨 개모핀이나 날짐승의 털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물만 먹으면 커졌거든요. 이건 또 부드러우면서도 다육의 능력이 조금 쉬운 쪽. 그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양모 가지고 하는 모핀인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진 이렇게 부드러운 술로 되어 있으면서 요걸 이제 그래서 크게 이제 터로 만들 때 모필이에요. 어느 거든지 물론 모필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서양에도 붓이 있는 게 아니죠. 붓이 이제 있죠. 붓이 있는데 이렇게 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영어로 보면 붓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는 이제 그 모필 아니면 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그 많은 선에서 다양성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필의 성격을 알려면 우선 이 모필의 구성력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똑같죠. 이 필 전체를 봐서는 항상 관이라고 그러고 필 전체는 호라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렇게 이제 많은 호가 모여가지고 붓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붓이 한 점으로 마 있다는 거예요. 첨단이. 이게 펴져 있으면 이제 브러쉬나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늘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첨단이 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을 먹어놓으면 이렇게 송곳식으로 맞아 있죠. 이렇게 맞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끝, 여기
이 날분을 이게 끝에 부분을 이걸 봉이라고 해. 그러니까 브라시로 보면 요 부분이지. 요렇게 된 분이지 이게 봉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필로 돼서 이게 부드러움으로 돼 있지만 이걸 우리가 보면 끌로 보자 이 말이야. 끌. 칼이나 끌로 보면은 이게 칼 자르고 끌 자르고 요게 끌의 역할하는 쇠붙이다. 근데 이제 이 쇠붙이가 이건 단단하고 이렇게 바로 이 탄력이 없이 바로 여기 있는 힘이 칼날까지 그냥 미치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주면은 이 힘이 그냥 여기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 브라시도 지금 특히 양화 브라시 같은 거나 수차도 마찬가지인데 부드럽지만 그래도 강력해서 압력을 주면 이게 바로 미쳐요. 힘이. 그 칼날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렇게 압력을 줬을 때 일이 안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안 미쳐 칼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구부러진다는 말이에요. 허리까지 어디까지 허리까지 간다. 허리까지밖에 안 난다. 힘이. 그죠?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요리 간단 말이에요. 힘이. 내가 손의 힘이 가서 필관을 통해서 칼까지 와야 되는데 끌은 바로 여기까지 가잖아. 끌은. 그죠? 그러니까 끌로 나무 조각을 한다는 경우는 이렇게 놓고 내가 망치를 때려가면 칼까지 가니까 그냥 파져가잖아. 그러니까 이 붓을 갖고 이제 끌로 조각을 해간다. 그게 이제 선을 그은다 하는 개념이야. 그가 선을 그은다. 그러니까 서양화는 이제 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서양화는 처음부터 끌을 만들었잖아. 도라시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먹음 묻혀서 수채화붓이나 가지고 오면은 모필로 움직이는 어떤 일정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 여기서 오는 그 효과가. 왜냐면 여기서 받으니까는 힘이 이 칼 끝으로 가서 먹이 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끌로 조각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칼날로 힘이 가야 파지지. 칼날이 아니 이 허리로 파지겠어? 그 모필을 해도 이렇게 그냥 무슨 붓으로 이렇게 걷다. 이렇게 선을 걷다. 이러면 이 만들어진 선이 뭐예요 지금? 이거로 그랬잖아. 아니 끌 잔등이 칼날이 아니고 잔등이로 그어서 파질 리가 없잖아. 이 잔대는 이게 부드럽고 먹으니까 칠한다. 뭘 칠한다는 경우라면 끌이 날이 갈 필요 없이 이거를 묻혀도 묻혀지는 거야. 근데 지금 끌로 조각을 한다는 개념 가지고는 이렇게 묻혀가지고는 이건 끌로 팠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미묘한 선의 생동감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큰 날에 의미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칼날. 이렇게 됐더니 이건 지금 출발을 동양의 모필은 출발을 끌로 하는 거예요. 끌로. 저 송곳을. 송곳을 하고 이거를 끌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모필, 부드러운 모필이 어떻게 칼처럼 끌처럼 조각을 하듯이 칼날로 전부 다 선을 만들어간다. 선을. 이제 그런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칼날로 전부 다 종이에 묻어있는 부분은, 먹이 묻어있는 자리는 전부 칼날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칼날이. 봉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 모필 가지고. 근데 그걸 하려면 상당히 수련이 필요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송곳 가지고 이 송곳이 끌로 대해서 조각을 하고 다시
점이나 한 선이 끝나면 도로 송곳을 만들어서 마무리죠. 그죠? 끈을 안 만들어가지고는 요만한 굵기의 선을 그을 때 그냥 모필이 이렇게 저 봉은 끈은 여기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그려가지고는 이건 끈로 사용한 게 아니지. 그냥 칼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팠다고 하는 건데 파지진 않고 멍만 붙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소용없고 뭔가는 끈이 돼야 돼 이게. 그죠? 그래야 그러니까 한마디 보면 붓이 끈이 돼야 돼. 그죠? 이렇게. 칼날이 전부 날이 전부 이렇게 끈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움직일 때는, 이동할 때는, 만들어질 때는. 만들었다가 다시 끝날 때는 다시 요게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게 선이니 점이니 하나가 끝날 때 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요런 개념이 뭐냐면 서법에서 중봉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뭐야? 요거의 반대는 편봉이야. 근데 문제는 편봉이 꼭 나쁠 수는 없어. 화법에서는 이 편봉을 많이 응용해.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 시작이 송곳부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편봉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근데 그게 그 편봉인 송곳에서 중봉인 끌로 만들어지려고 노력한 흔적이 존재가 되는 편봉의 선을 보이는데 그게 화법에서 응용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런데 화법에서는 그것까지 허용을 안 해. 그것까지도 허용을 안 해. 진짜는 어느 선을 점을 긋든 선을 긋든 중봉으로 될 수 있어야 올바른 원불법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중봉의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 중봉의 개념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보면 그러면 이제 보자.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야지. 우리가 끓이니 송곳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서양의 끓일 개념, 서양은 이런 다양성이 선의 문제가 심각하게 안 하니까 그냥 불화시 가지고 그냥 선이나 면의 개념 가지고 출발하거든. 사실은 서양은 선보다는 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이럴 경우 한정돼 있잖아요, 이건 그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 하는 사람 보면 부술이 마크 갖고 그죠? 유화 그린 사람 보면 마크 맞고 이만한 끌 갖다 해보고 이만한 끌 갖다 쓰고 저 조각하는 목공들은 또 어떻게 해요? 끌이 여러 가지 있죠. 끌이 그죠? 그래가지고 요만한 홈팔 때는 요만한 끌 가지고 오고 요만한 끌 때 요만한 자꾸 바꿔 쓰죠. 근데 이거는 안 그래. 이거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의 문제가. 잎새 전체를 호라 그러고 요 중간에 필의 가장 중심 부분을 요걸 필심이라고 해요. 필심인데 필심서부터 봉이 있는 데까지 봉까지가 요게 이제 반 아니에요 지금. 요게 중심이에요. 이 전체 호기의 반을 내가 항상 쓰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쓰는 부분. 사용하는 거예요. 최대를 입에서 반까지 쓸 때, 반을 넘어서까지 쓸 필요가 없다. 반 이상을 만큼 더 써야 될 경우에는 이거보다 큰 붓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이거보다 더 큰 붓. 근데 요 밑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짜게서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여기다가 힘의 중심을 잡으면 바로 요 반을 다 쓰는 요 반을 다 쓰면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3분 필이다. 2분 가지고 반을 다 써서 쓰면 그 다음에 3분의 1선 요거 1선 요거 2분 필 요것만 쓰면 2분 필이다.
그러니까 1분필서부터 크게 대별한 거야. 크게 세수로 놓는 것 뿐이지 다시 어느 부분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북 가지고 손 하나 긋는데 다양성이 엄청나게 줄지 이거 가지고 사용 잘라서 어딜 갖다 쓸 거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근데 또 하나가 여기서 또 이제 엄청난 변화. 그걸 써야 되는데 또 이제 읽으면서 나의 삼국 쓴다. 여기다가 힘의 문제를 고정시켜 놓고 바로 안 가니까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힘을 주고 여기서 생기는 이렇게 상하에 이건 내려줘봐야 허리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아까처럼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여기를 반을 쓰면 3분필이고 이렇게 해서 3분의 1은 2분필이고 끝만 쓰면 1분필이거든. 그죠? 딱 세우는 이 탄력도 최대로 요 다음에 이게 닿게 말까 하면 이거 엄청난 탄력을 주고 요만큼 쓰고 요만큼 쓸 수가 있지 탄력. 이거에 따라서 손의 질이 전부 달라. 표현이. 2분필 쓴 것도 또 어디에 달라지냐면 많이 해봐요. 2분 가지고 1분필 이거보다 작은 붓 가지고 3분필일 수 있죠. 그죠? 요거 1분필이 작은 붓에 3분필일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만한 글씨를 쓸 수 있는 쓴 거하고 그런 거하고 2부 가지고 3부 쓴 거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크기만 갖고 굵긴 같아도 2부 가지고 1분필 쓴 거는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길수록 이 위에 오는 탄력이 훨씬 많아. 그래서 여기에 미치는 게 훨씬 예민해져요. 칼로. 그래서 그 표현은 1분필 글씨는 같은 사람 글씨라도 앞으로 여러분 접해보면 아는데 같은 사람 글씨라도 아 이건 1분필 글씨구나. 이건 어떤 붓 가지고 1분필 좀 큰 붓 가지고 1분필을 썼고 요거는 좀 작은 붓 가지고 3분필을 쓴 것이라는 게 나와. 그게 이제 뭐 당나라 때 안중근 같은 사람이 저 보면은 마고선 담비 같은 거는 좀 큰 붓 가지고 1분필 쓴 거고 동봉하천비 같은 거는 조금 작은 붓 가지고 3분필 쓴 거예요. 그거는 저 흐름이 이거는 조금 섬진해서 날카로운 맛이 더 나타나는 거죠. 이건 둔탁하게 나와요. 근데 그 장단점이 있어. 이거는 조금은 날카로우면서 조금 뭐랄까 조금 어떤 저 감정 표현을 좀 예민하게 한다고 할까. 그리고 이거는 좀 둔탁하면서 좀 성인적이고 하시고 뭐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선지를 대별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또 달라지는 거는 만약에 이게 3분필을 썼다는 얘기죠. 실제로 2부크나 2부 같으니까 여기 계산해 보면은 굵게 같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3분필을 썼다. 우리가 썼다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점을 내려보면 3분필 가지고 요만한 끌을 만들 수가 있어. 붓을 끌